오늘은 이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전 처음에 이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 표지와 또 제목을 들었을 때 조금 약간 뭐랄까 혼돈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 학교는 굉장히 좋은 곳일 것 같고 왠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표지를 봤을 때, 지금 표지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철장 안에 갇혀있는 여자아이도 보이고 또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 있는 여자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약간 고함을 지르는 듯한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트 학교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은 제가 이 책의 줄거리와 또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이 책을 사놓고는 별로 안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책이 그냥 단지 예쁘고 권장도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좀 읽어야 될 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이 책을 잠시 방치해 두었다가 제가 어느 날 별로 재미없는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때문에 저는 다시 다른 책을 고르기로 결심했고 그때 이 다이어트 학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트 학교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연탄길과 같이 제 엄마께서 읽으시던 책을 제가 뺏어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주홍희라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주홍이는 평소에 조금 좀 뭐랄까 덩치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또 자기 자신으로도 자신을 돼지라고 칭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이는 자신이 존경하던 마주리 원장님의 다이어트 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홍이의 가족들은 별로 홍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홍이의 가족들은 좀 홍이와 같이 체격이 있는 가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홍이의 아주 센 황소 고집 덕분에 홍이는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홍이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보다 조금 어린 자신의 룸메이트기도 한 지유를 만나게 되고요. 지유는 좀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에 몸을 키우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학교에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방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살고 있던 미나도 만나게 되는데요. 미나는 홍이와 같이 살을 좀 더 빼기 위해서 이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처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마주리 원장님의 설교를 모든 아이들이 들었는데요. 마주리 원장님은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마이너스 팀이었는데요. 마이너스 팀은 홍이와 같이 살을 빼야 하는 아이들을 모은 집단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팀은 플러스 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플러스 팀은 지유와 같이 왜소한 아이들이 살을 찌우기 위한 집단이었습니다. 플러스 팀과 마이너스 팀은 서로 생활하는 규칙이나 또는 생활하는 패턴 또는 먹는 음식들이 매우 달랐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팀은 살을 찌워야 하고 마이너스 팀은 살을 빼야 하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팀의 운동 시간은 플러스 팀의 운동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반면 플러스 팀의 간식 또는 음식은 훨씬 더 고칼로리였죠. 왜냐하면 살을 찌워야 하니까요. 학교에 입학한 첫날 홍이와 미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니까 정말 살이 빠진 듯 상쾌한 기분이었대요. 하지만 옆 플러스 팀에서 먹는 점심 식단은 맛있는 제육볶음이었어요. 그 냄새를 맡고 미나와 홍이는 약간 홀린 듯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며칠이 지난 후 미나와 홍이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언니를 만납니다. 그 언니는 마이너스 팀이라고 해 좀 너무 날씬했지만 그 언니는 마이너스 팀이 맞았습니다. 그 언니는 세미 언니였는데요. 세미 언니는 주기적으로 이 다이어트 학교에 방문해서 살을 빼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항상 방문했습니다.
세미 언니는 휴게실에서 훌라후프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자랑을 하는 것을 즐겼죠. 한편 미나와 홍이에게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 현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니고 동생이었어요. 이 현재는 입학한 첫날 미나와 홍이가 얘기를 할 때 정말 기분 나쁜 눈초리로 이 둘을 쳐다보았어요. 그 때문에 미나와 홍이는 정말 현재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죠. 심지어는 미나와 홍이가 먼저 말을 걸어도 현재는 기분 나쁜 듯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나의 룸메이트는 바로 현재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마주리 원장님은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마주리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주일간 수고 많았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습니다.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 운동 조금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조금이 모여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살 것인가요? 이제 5주가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마주리 원장님은 사실 갈수록 설교 시간에 점점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팀 아이들에게는 돼지라고 하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죠. 플러스 팀에게는 해골바가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기는 당연하고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일요일, 사실 일요일은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도 홍이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살이 찌겠다는 생각으로 휴게실에 있었는데 세미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세미 언니는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팀 치고는 굉장히 날씬한 언니였죠. 세미 언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훌라후프를 했어요. 드라마 재방송이 끝나자 세미 언니가 훌라후프를 하는 것을 멈춰서 언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에는 체력 단련실이 있었어요. 체력 단련실에서 홍이가 러닝머신을 30분 뛰고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려던 찰나에 세미 언니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30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방은 30분 이후부터 분해되니까요. 그 뒤로 홍이와 세미 언니는 조금 친해집니다. 다음 주 또다시 마주리 원장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사실 설교 당일에는 매주마다 마이너스 팀 아이들을 골라서 체중 감소가 가장 적게 된 학생을 앞으로 불러서 나는 돼지입니다 라는 모욕적인 구호를 외쳐야 했죠. 그 주는 안타깝게도 미나가 가장 체중 감소를 적게 했어요. 사실 미나는 홍이만큼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조금 게을러졌다는 이야기죠. 미나는 그 구호를 외치고 나서 모욕적인 감정이 들어서 한동안은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 미나의 도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미나는 홍이에게 허기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홍이는 당연히 허기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미나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미나가 몰래 숨겨온 초콜릿 바를 조금 먹는 것이었죠. 사실 이 다이어트 학교에서는 마이너스 아이들은 몰래 가져온 간식을 먹는 것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안 그러면 벌점이 쌓이기 십상이었죠. 벌점이 20점 이상 쌓이면 독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퇴소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나는 홍이 말고도 세미 언니에게도 권유를 하지만 세미 언니는 딱 잘라 말합니다. 홍이는 잠시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칼로리가 다시 똑같아질까봐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미나의 만행은 부원장님에게 들키고 맙니다. 얼마가 지난 후 홍이의 의지력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홍이는 이렇게 느꼈어요. 2주가 지나자 아이들이 둘로 나뉘어졌다고요. 세미 언니나 현재처럼 더 열심히 하는 사람과 미나나 현민이처럼 포기하는 사람, 그렇게 둘로 나누어졌다고요. 그리고 홍이는 마지막으로 나는 아직 기도자도 아니다 라고 칭합니다. 마음은 세미 언니처럼 되고 싶지만 몸은 미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날 샤워실에서
홍이와 세미 언니는 같이 샤워를 하게 됩니다. 샤워를 하면서 둘은 대화를 하는데 홍이가 너무 힘들다는 말에 위로를 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나랑 어울리지 말라고요. 홍이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앞을 쳐다본 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걔는 의지가 약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태도가 아주 글러먹었어. 너도 미나랑 같이 어울리다 보면 걔랑 똑같아져. 미나 살 거의 안 빠졌잖아. 아마 나갈 때도 그대로일걸? 너도 그렇게 되고 싶어? 홍이는 그 말을 듣고 미나에게 말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던 현재는 빈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현재가 쓰러지자 마음이 안타까웠던 미나와 홍이는 양호실에 현재를 병간호하러 찾아갑니다. 사실 현재를 병간호하게 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미나는 자신이 초콜릿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현재가 부원장님에게 일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미 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을 알게 된 홍이는 마음이 약해져서 현재에게 병간호를 하러 가자고 미나에게 말한 것이었죠. 미나는 처음에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물었지만 결국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이가 세미 언니가 말한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았기 때문이죠. 미나와 홍이는 현재를 찾아가서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하죠. 니들 무슨 소리야? 난 몰랐어. 니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하는지도 몰랐고 말 안 거는 건지도 몰랐다고. 원래 너희랑 나 처음부터 그렇게 지냈잖아. 그리고 먼저 니들 무시한 것도 나잖아. 하면서 어색한 말을 건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지유 앞으로 원장 선생님이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지유에게 오이 반찬을 먹으라고 강요하죠. 플러스팀 아이들은 급식이나 간식 반찬에 나오는 모든 음식을 다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이가 너무 싫었던 지유는 항상 오이 반찬을 남겼죠. 결국 벌점 점수가 너무 많이 증가한 지유는 독방에 갇히고 맙니다. 그 뒤로 지유는 독방에서 나온 후 홍이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하죠. 나는 이 다이어트 학교에서 빠져나가겠다고요. 그 뒤로도 원장님의 폭언과 또 엄청나게 힘든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이너스 팀 아이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음식량에 대해서 누군가 항의를 해야 한다고 홍이와 미나에게 말합니다. 결국 초등학생 아이들의 등에 떠밀려서 미나와 홍이는 원장님에게 그 사실을 전하러 가죠. 하지만 그 말을 전하고 나서 원장님은 홍이에게 폭언을 퍼붓고 결국 벌점이 너무 많아진 홍이는 독방에 갇히고 맙니다. 이 이야기 뒤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엔딩까지 여러분에게는 말씀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홍이가 그 독방에 갇힌 이후로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다이어트 학교를 읽으면서 참 다이어트 학교가 처음엔 가고 싶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못된 선생님이 있다니 참 씁쓸한 마음도 들면서 과연 이 마주리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